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오늘 좀 살펴볼 뉴스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좀 한 번씩 볼만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왔고요. 타이틀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수가 계속 빠지는 하락장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없었는데 확실히 오늘 뭐 시장도 올라가고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 관련된 뉴스들이 꽤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IATA 올해 항공 화물량 사상 최대치, 요거는 이제 국제 총 화물량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나와 있죠. 연이은 글로벌 대외학제에도 올해 전 세계의 항공 화물량이 전년 대비 11.8% 늘어난 사상 최대치.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뭐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뭐 반도체, 전자 상거래 등의 꾸준한 증가, 항공업계 탄력적인 운영.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항공사들이 거의 다 화물 쪽에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공 화물이 증가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중요한 것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각 1.4%, 4.1%, 1.4% 좀 줄었답니다. 아시아나는 4.1%. 그래도 큰 차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이 전에도 이 화물 운송으로 실적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전에 발표한 실적치와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유가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개발 나선 대한항공, 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 우주항공 쪽에 이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개발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늘 뭐 개발 단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발 단장 분도 따로 계시더라고요. 나와 있죠. 무인기가 스텔스 성능, 무인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고 약간 드론 형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비행기. 근데 이런 무인기도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투용으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어떠한 리스크, 이 사람의 이 목숨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리스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저는 꾸준히 괜찮은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스텔스 성능 각기 엔진의 열을 견디며 외부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면 굉장히 좋죠. 전 세계에 있는 전투기 중에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전투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다른 항공기들 얘기, 전투기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 또 대한항공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는 지금 뭐 유가 급등, 정유업종 이런 건 이미 반영이 됐다가 좀 내려갔고요. 경기 침체, 뭐 그 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가 좀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이고, 일단 여기서 2위 대한항공 차지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 45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173억, 2주 전 대비, 그러니까 2주 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화물 실적이 여전히 견고하고, 동시에 해외 관광이 재개되면서 항공기 빈좌석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죠. 지금 화물을 베이스로 그 국제선 노선을 점진적으로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 노선 자체가 많이는 아직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씩 보면서 그 이제 승객들 수요를 지켜보고 점차적으로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저런 거는 지금 당장은 또 이 코로나 이슈가 시장에 한번 더 들고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될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고, 오늘 뭐 코로나 키트, 뭐 백신 관련주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확진자가 이전에 뭐 막 진짜 몇십만 이렇게 할 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긴 합니다. 다만 이게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추세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잠재적인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대한항공 역시나 지금 실적의 대부분은 화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요구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네요.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단 대한항공 일반 노조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은 65.7% 찬성. 이쪽은 된 것 같고 조종사분들 임금 협상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타결됐으면 좋겠네요. 대한항공 화물견조 여객 회복 긍정정 대신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살짝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제시했을 때 가격보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확실히 위에 있죠. 저희가 살펴봤던 진에어 지분 인수,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빠른 LCC 통합을 위한 조치.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다음에 이 1년에 이 아시아나항공에도 있는 LCC 이것들을 최대한 빨리 결합하기 위해서 진에어 지분 인수를 서두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수 유지 표명, 인수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의 신속한 통합을 위한 조치. 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제3자. 이게 여기서 그 전환사채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 정도로 설마 여기 그 29,000원에서 25,000원까지 빠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나 과하게 반영된 걸로 보여지고, 그때도 사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별로 이렇게 크게 주가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다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주가 오늘 1.39%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가 아마 1점 후반대로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1.8%? 네, 8%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수 대비 비슷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고 고가는 2.3%였기 때문에 사실 고가랑 종가의 차이도 그렇게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25,000원 구간에서 밑으로 큰 액션 없이 일단은 꾸준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 8, 9 9거래일 동안 버텨주고 있는데 이 앞전에 9거래일을 계속 살펴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정도 기간 빼고는 주가가 버텨준 적이 많이 없습니다. 또 5월 말이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좀 지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시장의 하락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대한항공 잘 버텼거든요. 중간에 이제 이런 양봉 같은 것도 크게 한번 만들어주면서 이후에 이틀 동안 시장 밀리는 거는 이 양봉 하나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봤을 때 평균 20% 30% 이렇게까지도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은 대한항공은 그래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 특히 6월 동안은 나름 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봐야겠죠. 역시나 최근에 또 중요하게 보는 거 연기금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요거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신 매도했지만 그렇게 수량 크지 않고 보험도 연기금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매수를 따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 매도했지만 이전에 이틀 동안 또 매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물량들에 비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의미 없어 보이고 오늘 그래서 기관 쪽에 플러스 18,000 외국인 플러스 12만 역시나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줬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정도만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이 대한항공 주가를 조금 더 자주 사주고 있긴 합니다. 번갈아서 사주면서 이 25,000원만 좀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좀 개선이 되는, 국제선도 개선이 되고 유가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25,000원 충분히 버텨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개인 매도 14만이나 나갔기 때문에 양매수죠 사실. 물론 기관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거의 외국인이랑 한 5대1, 6대1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그래도 이전과 대비했을 때는 양매수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3일 연속 매수를 해준 거,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해줬다는 거. 지금 연기금이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시장 내에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5거래일, 10거래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저는 대한항공이 주가가 좀 지탱을 해주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한항공 관련해서 이슈, 뉴스 같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딱 체크해 볼 만한 것들만 위주로 좀 체크를 했고요. 주가는 오늘 시장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지수 대비 그냥 비슷한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중요한 거는 25,000원에 오늘 또 지켜냈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 3일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3거래일 연속 또 기간 매수가 찍혀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로 이탈하는 것을 최대한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버텨주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 버텨주는 종목들이 진짜 강한 겁니다. 그래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좀 꾸준하게 나오는 동시에 국제선 회복, 그 다음에 유가 안정, 요거까지 나와준다면은 지금 7월 달에서는 그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편하게 친구 추가하신다에 문의 주시면은 뭐 대한항공에 관한 문의사항이든 혹은 주식에 관한 문의사항 모든 것, 뭐 무료 체험이나 추천 종목 이벤트, 이런 것들도 다 편하게 문의 그쪽으로 주시면 되십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문의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